빌딩은 아직까지도 대출이 좀 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10억으로 꼬마 빌딩 살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네.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아. 네, 10억이면 저는 도전할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남은 좀 힘들고. 강남도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때 대표님과 찍은 이제 꼬마 빌딩 네네. 3부작 네. 잘 나왔어요. 조회수 한 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네. 어떻게 저희 시청자분은 좀 많은 도움 받으신 것 같은데 네. 대표님 회사에는 좀 도움이 됐을지. 그거 업데이트 되고 다음 날에 네. 이제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아마 그때가 그 설 연휴 근처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1월, 맞아요. 2월이면. 그래서 저희가 설 지나고 나서 네. 그 회사에 부재중 전화 온 게 네. 300통이 넘게 왔어요. 300터. 건물 사겠다고. 설마 다 김작가 TV 보시고. 근데 그때 찍은 영상 그거긴 한데. 그쵸. 근데 영향이 많이 있었죠. 300개 중에.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예. 그래서 저희 그 전화 받는 직원이 너무 힘들다고. 아. 좋은 소식이죠. 네, 좋은 소식이죠. 좋은 네. 소식이죠. 제가 밥 한 번은 조만간 밥 사겠습니다. 한번. 소고기. 네, 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때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꼬마빌딩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생기셔서 네네. 오늘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꼬마빌딩 매수 시 이제 필요한 현금 및 수익률에 관한 건데 네네. 요즘 사실 그 네. 현금 10억이라고 하면 네네. 옛날에는 밀리언 달러 이게 네네. 약간 굉장한 부의 상징, 맞아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금액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물론 10억이 여전히 큰 금액이지만 네네. 진짜 어떻게 보면 10억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도 그 화폐의 가치가 낮아진 것 같기도 해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금 10억으로 꼬마 네. 빌딩 네. 좀 살 수 있나요? 일단 지금 그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노원구나 이렇게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도 다 이제 1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서울 평균 주인값인가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인가? 예, 맞아요. 10억이 넘어가서. 근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이 좀 안 나오는데 네. 빌딩은 아직까지도 대출이 좀 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10억으로 꼬마 빌딩 살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네.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네, 살 살 수 수 있고 있다? 그 서울시 내에서 아. 예, 10억이면 저는 도전할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남은 좀 힘들고 강남도 나올 수 있어요. 계속 대신 보면. 좀 층이 좀 낮거나 네, 여러 가지 좀 좀- 더 외곽이거나. 그렇죠. 많이 안쪽에 있는 거이기도 할 텐데 네. 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야, 그럼 건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네. 보통 뭐 30억 최소 이상일 텐데 네, 네. 한 50억짜리 건물 사기 위해서 네. 현금 지금 얼마 필요해요? 일단은 네. 대출이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법인으로 매입한다라고 하면은 현금 한 15억 정도? 네. 이 정도 있으면은 네. 50억까지 건물 살 수 있습니다. 현금 15억이면 50억짜리 살 수 있으니까 네. 대출이 한 35억 정도는 나온다. 예, 예, 그렇죠. 근데 대신 그 지역이 되게 괜찮은 지역이고 네. 감정가액이 좀 높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주택이 없고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면 네. 15억까지 50억짜리 건물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법인일 경우인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럼 대출은 지금 35억 정도 가능하다는데 이게 퍼센티지로는 법인은 어느 정도, 개인은 어느 정도죠? 법인은 만약에 신규 법인이라고 네. 해도 최소 70% 이상은 나와요. 아, 신규 이제 막 창업했어도 네네. 70%. 네, 70% 이상 나오고 네. 그리고 법인이 이제 재무제표만 괜찮다라고 하면은 뭐 80%, 뭐 그 이상도 나옵니다. 네, 진짜 많게는 뭐 90% 이상도 봤어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사실 우리가 아파트를 네, 그 전세 레버리지라고 하잖아요. 네, 예. 전세 레버리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빌딩도 사실 비슷한 논리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일단 최소 자금으로 투자하는 네. 그런 매력이 좀 있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수익률이 좀 많이 낮긴 한데 네. 어찌됐든 대출 이자가 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그거보단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 수익률도 있는 거죠, 어. 같이. 네. 그럼 대체로 주변에 이제 건물 샀다 팔았신 분들의 네. 수익률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다 다르겠지만. 다 다르긴 하는데 근데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지금은 뭐 서울시에 좀 괜찮은 지역이라고 하면 매년 한 15% 20%씩은 오르거든요. 아, 건물 값 자체가 이제 네. 15에서 20%씩 예, 오른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좀 뭐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뭐 일반적으로 꼬마 빌딩 한다 그러면 네. 최소 10억 이상은 보고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현금. 양도 차익. 나중에 팔고 나서
팔고 나서 자기가 남는 게 10억 아니면 좀 그죠, 그죠. 들어가질 않는다는 뜻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도 느꼈지만 여전히 또 다른 세상. 아, 근데 또 10억 발생한다고 해도 세금이 또 많으니까 네. 뭐 그것도 감안하면 그거보다 좀 네. 낮아지긴 하는데 네. 근데 대체적으로는 꼬마 빌딩 사시면 다 한 10억 이상은 보고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대출을 하면 네. 어쨌든 내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저금리라도 갚긴 갚아야 되잖아요. 예, 이자 갚아야죠. 같이 네. 갚아야 되는데 그 우리가 어쨌든 건물을 사고 난 다음에 거기 월세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거잖아요. 네, 네. 그분들한테 받는 월세랑 그 내가 대출한 금액 네. 그게 똔똔 정도 되나요? 아니면 내가 좀 모자라서 내 돈을 좀 더 넣어야 되나요, 보통? 그러니까 일단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건물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강남이나 뭐 예를 들어서 홍대나 이런 주요 메인 상권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건물들이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은 거의 뭐 그냥 똔똔 되는 경우가 똔똔. 예. 어쨌든 내가 이자보다 마이너스 나지는 않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어. 예. 근데 저는 항상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네. 수익률보다는 네. 이걸 뭔가 개선했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이 안 나와도 지금 서울시에 있는 빌딩들 대부분 다 수익률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다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아서 뭔가 리모델링이나 뭐 신축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수익률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네. 뭔가 개선할 여지가 있다. 뭐 그런 빌딩이 좋은 빌딩 같아요. 자, 그럼 그런 리모델링으로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재탄생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진짜 요즘에 제 리모델링만 잘 해도 네. 건물이 그냥 거의 신축급으로 잘 되거든요. 신축급이 잘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월세가 높아지거나 더 많이 나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뭐 월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건물도 되게 깔끔해지고 남들이 봤을 때도 이거 신축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말 할 정도로 네. 기술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조금만 리모델링 해도 그 가치를 좀 끌어올릴 만한 그런 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아니,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두 가지인데 지금 그 건물주, 기존 건물주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왜 리모델링 안 하는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 지금 건물 가격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올랐죠. 네. 지금 내년에도 또 오를까 생각하시죠. 예, 예. 계속 오를까 생각하시잖아요. 네. 일시적인 뭐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네, 그렇죠. 파는 사람은 왜 파는 거예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건물주분들은 대부분 다 연세가 많으세요. 네. 파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뭔가 이런 건축 행위를 잘 모르고 일단,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잘 모르고, 어렵고. 어렵고, 이런 걸 또 하기 되게 번거롭고, 귀찮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도 명도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명도도 좀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지금 가치가 너무 없는데 이렇게 건축 행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좀 그런 건물주가 좀 안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캐치해서 네. 딱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네. 그 상가주택 건물 같은 경우 있어요. 네. 상가주택 이제 뭐 밑에는 이제 임대 주고 네. 위에 이제 거주하는 그런 건물이잖아요. 상가주택이. 근데 그런 상가주택 건물들 대부분 보면 임대 수익이 되게 낮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임차인들 매번 보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도 못 올리고, 예. 그래서 그런 건물을 좀 잘 사가지고 네. 임대료를 좀 나중에 바꿀 때 좀 올려가지고 가치를 좀 올리고, 네. 예. 뭐 이런 방법도 있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파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건축 행위를 안 하세요. 대체적으로 보면 파는 이유는 네. 대부분 보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분들이 많이 팔아요. 왜? 그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건물을 물려받고 나서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뭐 상속받으면 상속세 내야 되니까 팔고, 예. 그리고 뭐 받진 않았는데 네. 부모님 이제 좀 잘 설득을 해가지고 네. 이거 팔고 나 돈으로 좀 달라고 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뭐 별의별 이유가 많은데 네. 뭐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 막 이런 거 얘기했어요. 뭔데? 그러니까 내연녀가 있었어요. 아. 네, 내연녀가 있는데 그 남편분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네. 자기 지분을 내연녀한테 준 거예요. 네. 내연녀한테 한 반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상속받으면 이제 본인 와이프한테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와이프랑 내연녀랑 같이 갖고 있는 경우였는데 아, 같이 가질 수 없죠. 팔아야지. 어떻게 같이 가지는 거? 그거 계약 쓰는데 참 힘들었어요. 두 분 같이
이제 뭐 와서 이제 사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 이 분위기 사람 얼굴 보기 싫다. 싸늘했겠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그 건물주분이 네. 약간 약간 사이비 종교에 좀 되게 맹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지분을 거기다가 다 준 거예요. 그 뭐 교단이라고 하나 어쨌든 뭐 그런데 그런 데다 다 줘가지고 자녀분들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저거 다시 가져와야 된다. 네, 해가지고 막 소송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러면서 건물 팔고. 뭐. 네네, 그쵸. 그래서 이게 별의별 일들을 많이 마주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물론 이제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서 파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이제 파는 이유가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냥 내놓은 경우도 많아요. 음. 제가 만약에 강남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네. 건물 팔라고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그렇죠. 전화가 뭐 하루에 막 20통 이상씩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20억에 샀으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한 50억 주면 팔게. 그렇게 해서 막 시장에 나온 건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산다 그러면 또 안 파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만약에 빌딩 매입하신다 그러면 좀 파는 이유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파는 이유를. 네네네. 근데 지금 사실 경기는 계속 안 좋다고 좀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건물 가격은 왜 올라가는 거죠? 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는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그 부자들은 더 많이 벌었어요. 부자들은 더 많이 벌고 맞아. 그리고 어찌됐든 빌딩도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아파트도 연결돼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주식도 연결돼 있고 코인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어찌됐든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코인과 아파트 이런 자산들이. 네네. 예. 그래서 덩달아서 오른. 그러니까 이걸로 돈 버신 분들이 또 많이 들어왔거든요. 시장에. 주식이나 코인에서 돈을 버신 부자분들이 이제 건물 쪽으로 넘어온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계약하신 분도 네. 94년생이에요. 94년생. 네. 내가 82년생인데. 94년생인데 현금이 100억 있었거든요. 물려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 코인이나 이런 거 한 거죠. 코인으로. 네. 근데 더 나이 어린 친구들도 만났어요, 최근에. 그래서 약간 되게 좀 새로운 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뭐 사실 그분들이 코인을 돈을 번 걸 가지고 좋게 본 분도 있고 뭐 나쁘게 본 분도 있고 이거는 뭐 저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분들이 지금의 판단은 굉장히 영리하시네요. 그쵸. 어쨌든 거기서 번 돈을 뭔가 굉장히 안전하고 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쪽, 건물 쪽으로 부동산을 옮겨가는 거죠. 네네, 그쵸. 그래서 저도 만났을 때도 되게 잘한 선택이다. 공격적으로 하는 뭔가 뭐 코인이나 이런 것도 일정 부분 납두는데 거기에 빌딩도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놓으면 되게 안전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는 조금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건물이. 네. 사실 그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건물에 이제 공실도 늘어나고 특히 이태원의 공실, 뭐 기타 몇 개 지역의 공실이 되게 많아지면서 건물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태원이나 뭐 명동 이런 데는 좀 주춤하긴 했어요. 가격이 주춤하긴 했는데 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 받는 지역들은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고 올해 아마 빌딩 거래 제일 많이 된 곳이 이제 마포구거든요. 홍대가 제일 많이 됐어요. 네, 홍대가 제일 많이 되고 작년에 또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이제 많이 내려가면서 그렇죠, 저금리. 좀 그것도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이태원 그다음에 홍대 같은 데는 약간 이제 밤에 동네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늦게까지. 근데 사실 지금 뭐 거리두기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태원에 공실이 진짜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제 건물주도 현금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 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고 있을 거고 일단 첫 번째는 그 동네 이태원을 한정해서 거기는 건물값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막 떨어질 건 했다면 이런 시점에 이태원에 뭔가 이게 주식을 지나면 저점인 거죠. 앞으로 이제 사이는 또 괜찮아질 테니까. 지금 시점에 이태원 같은 지역에 건물을 사는 것은 위험한 건지 좋은 선택인 건지. 일단은 제가 올해로 봤을 때는 이태원의 빌딩 가격은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럼 떨어졌네? 떨어지지도 않고. 왜? 아니 공실이 났잖아요, 그만큼. 공실이 나도 사람들이 약간 이제 어찌됐든 이것도 버텨야 되거든요. 버텨야 되는데 생각보다 뭔가 뭐 대출 이자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파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비율로 보자면. 많진 않다. 그냥 버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 내놓을 때
그런 분들이 또 되게 싸게 내놓거든요. 네. 가격도 내려서. 근데 비율로 보자면 그렇게 급하신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거기가 근데 아무래도 좀 지금 코로나고 상황이 안 좋긴 해서 네. 가격이 또 다른 데 비해서는 좀 오르진 않았거든요. 좋아요. 그럼 오르지 않았다면 여기를 사는 거는? 저는 안 샀고. 왜요? 아, 이거 얘기해도 돼. 이거 뭐. 우리는 일단 우리는 확실히 한 개 너 하고 넘어갑시다. 저희는 이태원을 사랑합니다. 그죠? 아, 이거 저도 이태원 술 너무 마시고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저 이국적이고 저 이태원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빌딩 투자 입장에서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권 이런 거 있는 거보다는 전 사무실 잘 되는 지역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거. 태양의 동네, 네, 달의 동네가 아니라. 그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상권 지역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상권이 갑자기 빠질 수도 있고. 네. 근데 오피스 잘 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테헤란로 같은. 테헤란로나 이렇게 좀 강남에 오피스 잘 되는 그런 지역을 저는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이태원에 저점으로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찌됐든 코로나 뭐 좀 지나고 좀 장기화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래사례 보면. 홍대가 좀 특히 많아요. 홍대가 특히 많고. 네. 자, 그러면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힘들잖아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출연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자영업자이신데 네. 건물을 사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논지가 그거였어요. 지금 혹시라고 하는 건 강원호 대표님 맞으시냐고 얘기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맞고요. 그분 맞고요. 그 내용의 근거는 이거였어요. 그 내용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내가 장사를 해서 번 돈보다 2년 사이에 매출액이 늘었으면 당연히 건물 가치가 좋아졌을 거잖아요. 그 건물의 가치가 높아진 금액이 더 많더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약간 좀 의문스러워서 나는 이제 건물을 사기 시작했다. 그런 논지였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네, 진짜 자영업자분들이 장사하면서 번 돈보다는 이 자본이 오르는 그거를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강호동 대표님도 그러니까 투자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어요. 아, 원래 아시는 분이세요? 네, 전에 또 최근에도 만났는데. 네, 그래서 보면은 원래 이제 장사하시다가 건물 계속 사시면서 이제 아신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아무리 막 장사를 해도 버는 돈보다 이건 못 따라가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 빌딩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네, 너무 부담되지. 그러니까 임대료 낼 돈으로 그냥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격이나 그 가격이 비슷한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월세를 뭐 한 5, 600 정도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20억 이자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 20억. 네. 그럼 차라리 그냥 20억짜리 건물을 사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건물 가치는 오르고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거기 또 어찌됐든 들어가면 인테리어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근데 나중에 물론 이제 갱신요건이 10년 동안 있긴 하지만 뭔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쫓겨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인테리어 했던 거랑 이런 거 뭐 어디 받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건물이 주는 그런 안정감이 되게 크거든요. 내가 장사하면서 어차피 내 건물이고. 근데 아마 그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두 가지일 텐데, 첫 번째는 건물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그분들도 생각할 것 같은데, 두 번째가 지금은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뭐 괜찮은 돈을 벌어서 이자를 충분히 내고 하는데, 이게 뭐 잠깐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장사가 좀 잘 안 되면 그 현금 흐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이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서 이제 건물이 오히려 파산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태 경험한 적 없으세요? 눈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일단은 좀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현금 흐름이 좋을 때 사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안 좋으면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현금 흐름이 괜찮으면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되고 지금 서울시에 그 저기 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 이제 막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근생 빌딩들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이렇게 막 파산되기 일보 직전에 다 약간 건물이 다시 매각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대출 이자가 일단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자영업자분들은 좀 반드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많진 않다. 크게 많진 않아요. 있긴 하겠지만. 네, 그쵸. 비율로 보자면 한 10건 중에 한 뭐, 그쵸. 한두 건? 네. 뭐 이 정도가 그쵸. 그렇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사실 리스크가 하나도 없다면 누구라도 다 하겠죠. 맞아. 그리고 또 많이 생각하시는 게 내가 건물을 살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그쵸.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마음속 깊숙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김 작가가 건물주라고? 너무 안 어울리는데? 아니 왜 너무 안 어울려. 그래서 건물 딱 해가지고 네. 이 위에다가 크게 해서 김작가 TV 해가지고 LED 간판에 금방 최대한 숨길 거야. 하더라도. 자, 그러면 40억짜리 만약에 내가 빌딩을 샀어요. 네. 그 40억짜리 샀는데 그거를 100억에 팔았다고 친다면 네. 내 수중에 남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한번 제가 꼼꼼히 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이제 저희가 100억에 팔았잖아요. 네. 40억에 사서. 그쵸. 그래서 40억에 살 때 취득세를 내요. 그게 한 1억 8,400, 4.6%. 네.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나가고 네. 뭐 법무사 등기 비용이랑 그리고 리모델링을 좀 한 음. 예로 든 거거든요. 이거 실제로 네, 실제로 한 거예요. 사례인 거죠? 네, 실제로 해서 6억 5천이 들어갔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팔 때 중개 수수료까지 다 합쳐서 네. 제가 총 들어간 게 뭐 거의 한 50억 정도 돼요. 어. 그러면 양도 차익이 50억이잖아요. 네. 이제 번 게 50억인데 여기서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해줘요. 3년 이상 보유하면. 네. 그래서 8년 보유해서 16% 받았어요. 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약 42억 정도 되고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개인일 때 매입하면은 10억 초과면 세율이 45%예요. 네. 45%여서 네. 지금 18억 그리고 지방소득세 10%까지 하면은 총 부담세액이 20억 정도 돼요. 네. 먼저 50억을 남겨서 30억을 번다는 뜻이죠. 네, 그쵸. 이거는 개인 사업자 기준인가요? 네, 개인일 때. 개인. 네. 좋습니다.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가죠. 엄청 나가죠.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내야 될 것 같아요. 50억 이만큼 벌었잖아요. 벌었어요. 네. 50억 벌었는데 뭐 2억 세금 내는 거 말이 안 돼. 그죠, 그죠. 뭐 이 정도 벌었으면 이렇게 내야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이건 이제 법인세예요. 법인. 이거 개인 법인 딱 구분해서 오셨네. 네, 네,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좋은 자료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냥 말로만 얼마 벌었다 뭐 해가지고 뭐 안 하겠지. 그렇죠. 뭐 최근에 B 씨가 이제 네. 판 거 있잖아요. 168억에 사가지고 495억에 팔았거든요. 네. 그럼 단순히 계산하면 뭐 시세 차이 뭐 300 몇십억 났다 뭐 하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나간 비용이랑 이렇게 세금 감안하면 그거보다 훨씬 낫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꼼꼼히 계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이제 건물인 거죠? 네, 똑같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네. 40억에 사서 취득세 1억 8,400 내고 네. 뭐 수수료, 등기 수수료, 리모델링 공사비용 6억 5천, 뭐 네. 9천만 원 해서 차익 이제 50억 있는 거죠. 네. 근데 법인의 좀 단점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안 돼요. 아까 이제 3년 이상 보유하면 그렇죠. 예. 장기 보유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 원인데 이것도 없어요. 네. 그거 빠지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인세는 20%예요. 아까 저희가 10억 이상은 45%였잖아요. 아니 원래 10억 초과 구간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올해 생겼어요. 그래서 네. 45%인데 법인이 20%입니다. 네.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22%. 그래서 50억 남겨서 10억 세금. 한마디로 개인 사업자는 50억 남겨서 20억 세금. 그죠?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50억 남겨서 10억 세금. 예, 예, 그쵸.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네,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네. 법인 설립도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 실제로 저희 빌딩 최근에 매입한 것들 다 보면은 네. 법인 비율이 원래 되게 낮았거든요. 네. 근데 거의 지금 압도적으로. 개인을 좀 뛰어넘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사실 여기서 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네. 법인이면 사실 이게 다 내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네. 법인이라는 건 내가 아닌 또 다른 인격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사실 내 자산으로 가져오려면 거기서 세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네.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 사실은.
맞아요. 근데 어떻게 저는 보시나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한 큐만 하고 끝나진 않아요. 네. 내가 50억을 벌었어요. 40억짜리 샀는데 50억을 벌면 또 하겠지. 또 해요. 그 저는 법인은 그때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게 분명히 재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인은 세금 내고 이만큼 많이 있으니까 또 재투자하고 또 투자할 수 또 있는데 재투자, 또 개인은 이미 많이 나가버리니까. 그죠. 이미 많이 나가버리고 또 계속 재투자한다 그러면 나중에 뭐 10년 뒤, 20년 뒤 보면은 통장 잔고에는 법인 잔고가 훨씬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냥 한 번 하고 끝난다. 게임 했는데 한 판 하고 끝난다. 네. 라고 하면 개인이 더 낫죠. 한 판 하면 개인이 더 나을 수도 있나요? 그쵸. 어차피 뭐 이걸, 근데 개인 자금화 하는 분들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법인을 네. 가족법인 만들어요. 아니, 뭐 이렇게 얘기. 가족법인 만들어서. 어깨 어둠에 뭐 그런 건가 봅니다. 어둠은 아닌 건 네. 이게 작년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네. 사람들이 이제 법인을 많이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 특수관계자, 그러니까 이제 가족법인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요런 법인을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저 아까 이게 그 이점이 뭐냐면 유보금을 계속 재투자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 법안이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반발이 너무 심해서 없던 일로 됐거든요. 그게 생겼으면 법인도 되게 안 좋을 수도 있네. 그때는 이제 개인이랑 법인이랑 차이가 없어서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됐으면은 법인이 좀 불리했죠. 근데 통과가 안 돼서 계속 좀 가족법인으로 많이 그러니까 증여하기도 좋아요. 법인 만들 때 주식을 같이 넣는 거죠. 이거 비교해서 가져온 거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강남. 아무래도 사람들 건물 하면 강남 건물주 이런 거 많이 꿈꿀 텐데 강남 건물주가 되려면 얼마쯤 있어야 됩니까? 제가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10억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돼요. 많이 이면에 있는 거. 그런 거를 보셔야 되고 저는 만약에 조금 보신다라고 하면 현금 한 뭐 20억 정도? 요 정도면 딱 보기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현금 20억. 근데 10억으로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도 샀잖아요. 어디예요? 강남. 강남에.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강남보다도 지금 성수나 막 이런 한남동 이런 데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강남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그 평당가로 봤을 때. 그래서 뭐 그쪽으로 저는 그쪽 지역보다는 그래도 강남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강남은 더 오를 것 같아요. 강남은 더 오른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마포잖아요. 요 동네 잘 아시죠? 네. 요 동네에서 네. 현금 10억에 대출까지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지역은 어디 근처인 거예요? 여기도 사실은 뭐 완전 대로변이 있을 거고 대로변 안쪽에 있으니까. 네, 맞아요. 저는 만약 여기서 산다 그러면 연남동이나 이런 쪽 살 것 같아요. 연남동 10억이면 살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살 수 있어요. 거기는 되게 낮은 금액대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남동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10억. 연남동이나 뭐 홍대 입구역 인근, 그리고 뭐 망원동까지, 합정동, 뭐 여기까지 보면은. 오히려 공덕동 이쪽은 아니네요. 여긴 일단 거래할 만한 게 일단 많이 없고, 많이 찾는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강남 얘기를 많이 해서 집이 강남인 줄 아시는데 저 마포 삽니다. 저희 같은 마포 주민. 네, 마포 주민.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공덕동 주민이에요? 공덕도 아니죠. 아현동? 아현동 주민. 아현동. 알겠습니다.